안녕하세요.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주차 2022학년도 사회문화 개념 완성 스펙트럼 강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뭐 배웠는지 설마 잊어버린 건 아니겠죠? 사회문화 총 몇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5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수업은 몇 단원부터 시작한다? 그렇지, 0단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기들, 사회문화 몇 단원이라고 하면 5 플러스 1이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 분석은 스펙트럼 강좌에서 다루지 않는다라는 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스펙트럼 강좌에서 완벽하게 개념 완성 마무리 짓고 그리고 개념 문제는 전부 다 맞추는 과정에서 이제 표 분석 들어갈 거예요. 자, 5 플러스 1로 이루어진 사회문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잠깐 복습해 봅니다. 사회문화 현상 바라보는 관점 시작했습니다. 빨간 안경을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노란 안경을 끼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끼면 세상이 파랗게 보입니다. 정답은 있어 없어? 없다. 하지만 각각의 특징들을 구분하는 그 눈을 키워야 한다. 사회문화 현상 바라보는 관점 크게는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으로 구분됩니다. 거시적 관점엔 기능론과 그 다음 갈등론으로 구분되죠. 그리고 우리 미시적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미시적 관점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무엇? 그렇지.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걸 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마무리 지었습니다. 있는 자 편 기능론 기억나시나요? 금수저, 나일등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불평등을 바라보는지. 그리고 갈등론 나빈둥, 흑수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불평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 하나하나 완벽하게 이해했고 평가 워딩 받고 엑셀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리고 애기들이 요즘에 너무 잘하니까 평가원이 어떻게 애기들을 현혹시켜서 말장난처럼 느껴지는 그 문제를 출제하는지까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기능론과 연결되는 계층론 그리고 계급론 배웠죠.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론,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특히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요한데 현상 자체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현상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라고 생각해서, 즉 뭐뭐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오늘 일탈이론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개인과 사회 관계를 넘어가는데 일탈이론에서 낙인 이론이 딱 상징적 상호작용론이거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하고 오늘 일탈이론 그리고 개인과 사회 관계 배우는구나라는 거 확인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뭐 배웠는지 또 한번 잠깐 확인해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0단원 전체 나머지 파트입니다. 일탈이론부터 시작해서 개인과 사회 관계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크게 거시, 미시, 기능, 갈등, 상징적 상호작용으로 나누지만 애기들 이건 용어만 눈으로 익혀두면 돼. 실제 이 내용은 나머지 다 배우고 와서 정리하면 그냥 다 정리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용어만 정리했던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실제 시험에서 어떤 표현들로 나오는지 확인하는 시간 가져봅니다. 그리고 단원 총정리하면 네, 0단원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 수능에서 아무리 적어도 3문제, 많으면 5문제까지 풀 수 있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그 첫 번째 주제, 일탈이론입니다. 애기들, 일탈이라는 게 뭘까? 일탈. 애기들, 페이지로는 지금 23페이지 펴보시면 됩니다. 한 사회 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 일탈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일탈자라고 부르겠죠. 그러면 왜 일탈 행동을 하는 건데? 일탈자는 왜 발생하는 걸까?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즉 여러 이론에서 일탈자가 나타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들이지 크게 5가지 있다. 몇 가지? 5가지.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 메인으로 나오는 문제 그 이론은 4가지입니다. 근데 왜 선생님 5가지인가요? 라고 하면 포기에 자꾸 갈등론이 나오거든. 물론 그 지문 있잖아. 가불병 혹은 가나다. 거기에선 갈등 이론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기에서 갈등 이론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은 개념을 할 때에는 갈등 이론도 함께 다룬다라는 거.
일탈이론. 이것도 바라보는 관점 큰 맥락에서 미시적 관점, 거시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고 미시적 관점, 사현상의 발생 이면을 중시하는 거잖아. 이 상호작용들, 그 미세한 상호작용들의 포커스를 맞추는 낙인 이론과 차별적 교제 이론. 큰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기능론, 갈등론이 있습니다. 기능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무규범의 아노미, 뒤르켐의 아노미라고도 하죠. 그 다음 목적과 수단의 괴리 아노미, 머튼의 아노미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갈등 이론까지. 하나하나 일탈을 어떤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옵니다. 우선 낙인 이론부터입니다. 여기 낙인 찍다가 뭐야? 어떤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낙인 찍다, 상징을 부여하다, 의미 부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낙인 이론은 어떤 일탈자가 있어. 그 일탈자에 대해서 일탈 행동을 처음 발생을 했어. 근데 일탈 행동을 했다고 바로 일탈자가 되는 건 아닐 텐데 이런 일탈 행동을 저지른 이 아이에게 자꾸 부정적인 인식을 부여합니다. 네가 그렇지 뭐 이런 것처럼 말이지. 그러자 얘는 계속 일탈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걸 2차적 일탈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일탈자로 되어가는 것이다. 그 이론이 낙인 이론입니다. 여기야, 잘 생각해봐. 제일 먼저 여기 1차 일탈을 한 두 친구가 있어. A, B. 근데 이건 선생님이 맨날 똑같은 예시를 드는데 선생님이 되게 친한 오빠가 있어. 선배지. 이 친한 오빠는 선생님 대학교 때부터 친한 이런 선후배 관계였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그 오빠의 그 선배죠. 선배의 와이프, 즉 그 가족들이랑 다 친해가지고 나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거든. 오빠, 솔직히 오빠는 부모님 잘 만나서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말이지. 이제 이런 거야. 이 오빠가 어렸을 때 공부를 안 했어. 어렸을 때 엄청 놀았다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이제 뭐냐면 엄마, 아빠 이런 이렇게 양력이라고 하지. 이런 학력 조사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야. 지금은 그런 거 잘 안 할 거야. 근데 선생님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엄청 많이 했다. 자기 집 사는 사람 손 들어봐. 월세 사는 사람 손 들어봐. 막 이러고 막 그랬었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 엄마 아빠 같은 경우는 뭐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셨고 그랬어. 그래도 난 당당해. 왜냐면 선생님 진짜 잘 키워주셨거든.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막 이런 거 손들라고 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선생님 그 아는 오빠는 아버님이 그 당시에 벌써 아버님이 이제 대학을 다녔던 시기는 막 우리나라 5, 60년대 막 이럴 때인데 그럴 시기에 이미 막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우리나라 막 1호, 2호 막 이런 장학생으로 MIT 가서 박사 되고 막 이랬어.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 막 초청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서울대 교수가 되고 막 이랬었던. 딱 이게 펴보면 이 A군은 처음에 담배를 핀 거야. 혹은 술을 마셨어. 1차 일탈이잖아. 그지? 근데 이 A군은 야, 너 부모님이 이렇게 서울대 교수님이신데 엄마는 이대 나오셨네. 뭐야? 누나는 서울대야? 뭐 의대야? 야, 근데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네가 마음을 안 잡아서 그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야. 그지? 그리고 이제 엄마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머, 우리 애가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지 맘만 먹으면 똑똑해서 잘할 수 있어요. 긍정의 시그널을 계속 주는 거지. 그래, 네가 지금 잠깐 담배 피우고 술 마실 수 있어도 그래도 언젠간 너가 마음 먹고 공부하면 열심히 잘할 테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는 이 오빠는 네, 실제 한양대 공대를 나오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박사학위를 받고 막 이랬어. 너무 잘 자랐지. 근데 어디 한번 생각해보자. 고등학교 시절에 술 마시고 담배 피는 또 다른 B군이 있어. 근데 학적부를 딱 열었는데 뭐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흑수저 이런 경우 엄마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자기가 막 동생들 케어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다고 쳐봐. 그럼 부모님들 안 계시잖아. 그런 상황들을 보고 사람들이 아유 네가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때? 부정적인 인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스스로도 내가 뭘 해도 어차피 나쁘게 볼 거잖아 라고 하면서
2차 일탈을 발생시키는 거야.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지 않아?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 A군은 대수롭지 않게, B군은 부정적 인식이라고 하는 차별적 제재가 이루어진 거야. 그지? 얘는 대수롭지 않게, 얘는 부정적 인식으로 말이지. 그러자 차별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면서 부정적 인식을 받은 B는 부정적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면서 2차 일탈을 발생시킨다라고 보는 이론. 이게 바로 낙인 이론입니다. 현상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 그렇지. 이건 현상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 그지 않아? 왜냐면 둘 다 담배 폈잖아. 그러니 얘는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렇게 생각한 거야. 나쁘게 생각하니까 B군은 2차 일탈을 발생하는 일탈자가 되는 거지. 어떤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건 또 솔직히 얘기하면 선생님한테도 해당이 되는데, 선생님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막 공부해라 이런 압박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 선생님의 엄마는 우리 집의 분위기 자체가 남한테 패기지지 않고 그냥 너 앞길 잘 하면 된다. 그냥 너가 먹고 살 거 정도만 만들면 뭐 학교를 가든 안 가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우리 집 마인드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의 이 집에서는 야, 너 어디 가서 술 마시느니 엄마랑 마셔 이러면서 엄마가 막 100일주 막 사주고 막 이랬어. 우리 언니는 선생님보다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대학교 때 야, 원래 술은 집에서 마시는 거 이러면서 언니가 막 수능 100일 전에 막 선생님 술 따라주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왜냐?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잘 성장했죠. 너무 잘 컸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주변에서 여기면 그대로 잘 성장하지만 큰일 나는 것처럼 막 부정적인 인식을 통해서 자꾸 부정적 자아가 형성된 B군 같은 경우는 일탈자로 성장한 거죠. 이게 바로 낙인 이론입니다. 현상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지도 않는 건 거지. 주변의 인식, 일탈자라고 생각해서, 일탈이라고 생각해서, 나쁘게 생각해서 그러한 의미 부여의 상황을 강조하는 것. 바로 일탈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 일탈 이론 평권에선 어떻게 표현되는지 선생님과 확인해 봅니다. 페이지로 내게 될 24페이지 펴보시면 됩니다. 자, 일탈 행동의 발생 원인. 1차 일탈 둘 다 있었어. 그런데 지금 이 B군, 이 B군 같은 경우는 일탈자로 성장했지. 왜? 1차 일탈을 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일탈 행동을 할 것이라는 낙인을 통해 부정적 인식을 주었고 그 부정적 자아 형성으로 인해 2차적 일탈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본질적으로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어 없어? 없어. 생각해봐. 둘 다 담배 피고 술 마셨는데. 그런데 얘는 정상적으로 성장했잖아.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조되는 거지. 그러니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합니다. 왜? 야, 넌 원래 그런 애잖아. 네가 뭐 해봤자 뭐 그렇지 뭐. 이런 부정적 인식, 타인과의 상호작용.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일탈자로 규정되는 과정과 사회적 여건에 주목한다라는 것. 비행 자체보다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부정적인 인식 이런 걸 강조합니다. 차별적 제재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보는데 애기야 차별적 제재 이거지?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A군은 대수롭지 않게 그리고 B군은 부정적인 인식으로 대우한 거잖아. 그지? 이런 차별적 제재로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1타차 역할을 내면화함으로써 일탈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건 무엇이냐? 역할이라고 하는 건 주변에서 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행동 양식이야. 그럼 자 생각해봐. 일탈을 처음에 이루어진 이 상황, 이 1차 일탈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부정적인 인식. 너 어차피 또 담배 필 거잖아. 너 어차피 또 술 마실 거잖아. 네가 그렇지 뭐. 라고 하며 주변에서 부정적인 기대가 이루어진 거지. 이런 역할을 내면화하면서 2차 일탈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입장이 바로 낙인 이론입니다. 애기들, 우리 이 첫 번째 일탈 이론 무엇 배웠다? 낙인.
이론 배웠습니다. 낙인을 통해서 부정적 자아 형성. 그래서 1차 일탈이 발생한다. 2차 일탈이 발생한다. 그렇지. 2차 일탈이 발생합니다. 즉 1차 일탈 발생 이후에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2차 일탈이 발생하는 것. 이걸 설명하는 거야. 본질적으로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은 있다 없다 낙인 이론에선 없다. 문제 R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 행위 속성 자체가 일탈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그 다음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 행동에 미치는 영향 강조한다라는 거. 일탈 자체보다는 그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강조한다라는 거. 차별적 제재, 누구는 칭찬해주고 누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누구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하면서 일탈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 일탈 행동의 원인, 일탈자의 역할을 내면화하면서 일탈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런 낙인 이론 같은 경우에 그럼 그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사회적으로 낙인에 대해서 신중해야 돼. 누구를 일탈자라고 규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한계가 있어. 자, 생각해봐요. 부정적 인식 때문에 결국 2차 일탈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오케이. 근데 왜 1차 일탈? 왜 처음에 담배와 술을 했는데? 라고 한다면 설명하기가 어려워. 그 누구도 부정적인 인식을 준 게 아닌데 담배, 술을 마시고 피고 한 거를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 1차 일탈 행위 발생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한계를 가집니다. 다시 일탈 이론, 그 첫 번째 낙인 이론이 갖는 한계점이 무엇이다? 그렇지. 1차 일탈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한계를 갖습니다. 안 어렵지. 애기야,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다? 일탈 이론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5가지. 진짜 중요한 건 4가지입니다. 갈등 이론은 보기에서만 나오니까. 근데 그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벌써 끝났습니다. 이게 무엇? 그렇지. 낙인 이론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차별적 교제 이론입니다. 두 번째 이론은 차별적 교제 이론인데 애기 이거 차별적 제재랑 헷갈리면 안 된다. 차별적 제재라고 하는 건 아까는 A군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B군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하고 이게 차별적 제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 이건 차별적인 교제입니다. 즉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것만 딱 생각해도 애기들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어머 우리 아이는 정말 착한데요. 우리 아이가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친구한테 물들었어요. 일탈 행동을 학습한 거야. 담배, 술, 이 친구한테 배운 거야. 예를 들자면 이런 게 바로 차별적 교제 이론입니다. 즉 만약에 이 친구가 공부 열심히 하고 모범생인 나 1등 이런 친구와 친했다라면 어땠을까? 이런 술, 담배를 배우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차별적 교제 이론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런 애들과의 교류를 끊고 이런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도록 해야 돼 라고 말이지. 전혀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얘기가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을까 없을까? 선생님 이거는 객관적 기준 없는 거지 않아요? 이렇게 뭐지? 야, 객관적 기준 있는 거지. 자, 생각해봐. 아까 우리가 낙인 이론을 할 때에는 술, 담배 행위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어. 사람들이 문제 R라고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인식의 그 과정이 중요했잖아. 그래서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보는 거야. 문제 R라고 생각해서야. 하지만 생각해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여기 강남 가 있는 친구는 좋은 친구야 나쁜 친구야? 이미 나쁜 친구야. 이건 이미 일탈이야. 이런 거 하면 일탈자야.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거야. 이해하셨죠? 아, 이렇게 행위 속성 자체로 일탈 행동을 하는 일탈자들이 있구나. 이런 애들과 교류하면서 즉 타인과의 상호작용 때문에 일탈 행위를 학습한 거지. 배워온 거야. 그래서 일탈자가 된 거구나. 그러면 여기야. 일탈자. 여기 이런 거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일탈자의 교류를 끊고 정상인 이런 집단과 교류를 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어디 한번 봅니다. 일탈 행동의 발생 원인.
평가원에선 차교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 여기까지는 낙인이론이랑 공통점입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건 낙인이론도, 그 다음 차교론도. 하지만 낙인이론에서 상호작용하는 건 부정적 인식이고, 그 다음 요 차별적 교제이론에서 상호작용하는 건 바로 일탈행동의 학습이죠. 배워온 거야 이렇게. 그치?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라고 생각한다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 존재한다고 봐?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 존재한다고 보죠. 왜? 자 생각해봐. 이렇게 술 담배 하는 이 친구는 이미 일탈자야. 이건 일탈 행동이고. 그러니 객관적 기준 그 행위 속성 자체로 봅니다. 객관적 기준 있는 거야.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 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시하는데 특히 학습의 과정이다. 그지? 일탈 행동을 학습하는 그 과정이지.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가치를 습득하는 것. 배워온 거야. 야, 너 담배 펴? 되게 쿨해 보인다. 나도 좀 하고 싶다. 이런 것처럼 말이지. 비행친과의 접촉을 통한 일탈 행동을 학습해서 이렇게 비행 청소년이 된다라는 것. 개인이 어떤 사람들과 주로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일탈 행동 발생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시적 관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조금 딥한 심화로 가면 일부 사회학자들은 차별적 교제 이론을 기능론, 즉 거시적 관점으로 보기도 해. 어떤 형태냐면 나를 둘러싼 사회 집단, 친구 집단들, 그로부터 배워온 거야. 이런 식으로 보면 이거는 기능론, 거시적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 하지만 우리는 교과 과정이 무엇을 따른다? EBS, 평가원이 검수한 그 과정을 따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를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미시적 관점이다 라고 분류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어떤 사람들과 주로 상호작용하느냐. 이래서 미시적 관점으로 분류하는구나. 그 다음 대책은 무엇이다? 그렇지. 일탈자와의 접촉은 차단시키고 정상적인 사회 집단과의 교류를 촉진한다는 거. 난 솔직히 웃긴 게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이 학생의 엄마는 우리 아이가 나쁜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다 끼리끼리인데. 난 그런 생각하거든. 왜냐면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나도 아까 얘기했잖아. 낙인이론. 우리 집에서는 그런 거 크게 터치하지 않았거든. 술 마시고 이런 거. 서연아 여기 와서 엄마랑 같이 한잔해.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야. 선생님 조카도 마찬가지거든. 고등학교 때부터도 이모랑 한잔해 이랬단 말이야. 딴 데 가서 나쁜 짓 하면 안 돼. 오히려 이런 스타일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난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자란 거거든. 그런데 생각해보면 친구들, 이 차별적 교제 이론으로 접근한다라고 놓고 보면 친구들 끼리끼리 만나서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은 거겠죠. 자 이제 외우셔야죠. 이해했다. 평가원의 워딩을 익혔다. 그런데 어떻게 나오고 무엇이 포인트가 되는지는 애기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되잖아. 다시 볼까요?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일탈 행동을 어떻게? 배워온 거야. 학습이라고. 그러니 학습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차교론 됩니다.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 있다고 본다 없다고 본다? 그렇지. 있다고 봅니다. 무엇?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데 학습의 과정을 중시한다라는 거. 이 2번 같은 경우는 낙인 이론과의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낙인 이론 같은 경우는 부정적 인식의 상호작용이잖아. 그치? 구분되겠죠?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가치를 습득하는 거. 야, 너 되게 쿨해 보인다. 나도 그거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이지. 비행 친구와의 접촉을 통한 일탈 행동의 학습. 이것이 비행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죠. 일탈자의 접촉은 어떻게 하고? 차단시키고 그 다음 정상적인 사회 집단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것. 그것이 차별적 교제 이론에서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낙인 이론도 했다. 그 다음 무엇도 했다? 차교론도 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3개, 아노미 2개와 갈등 이론 살펴봅니다. 미시적 관점에서 일탈을 바라보는 낙인 이론과 차교론을 정리했다면 거시적 관점에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거시적 관점 같은 경우는 어떻다? 사회 구조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을 보잖아. 그치? 이건 또다시 2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기능론, 하나는 무엇? 갈등론. 우리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지난 시간에 정리했었죠? 기능론이라고 하면 사회 전체는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왜 사회 문제가 발생하지? 부분의 문제. 이게 딱 기능론이거든? 아노미가 이겁니다.
사회 전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건 너무너무 좋아. 안정 통합돼야 돼. 근데 일부가 제 기능을 못해서.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병리론이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랬어. 사회 전체는 문제가 없는데 부분이 병든 거야. 이런 거 말이지. 이거 기억나죠? 이거? 야, 너 큰일 났어. 이거 너만 고치면 돼. 그럼 사회는 안정되고 통합될 거야. 이게 바로 병리론입니다. 이 기능론에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가 바로 무규범의 아노미입니다. 디르켐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디르켐의 아노미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이 무규범의 아노미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 사회 전체를 컨트롤하는 규범이 없는 거야. 자, 이제 예를 들어보자. 조선시대에는 효라고 하는 게 엄청 중요했었어. 이게 복지제도다. 즉 유교 사회에선 효가 가장 중요한 윤리였기 때문에 그냥 자식을 낳아놓으면 그 자식이 부모를 케어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자식을 낳기만 하면 나의 복지는 끝났어. 왜냐면 나의 노후 대책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날 케어해 주는 거니까. 근데 급변하는 사회가 되었어. 근데 이 대한민국의 이 효가 제 기능을 해 못해? 효는 제 기능을 못하기 시작했어. 즉 대한민국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지. 즉 복지라든지 가족 윤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상이 없는 거야. 그렇더라고. 뭐 새로운 사상이 와가지고 그 규범을 대체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도 못했어. 그런 상황, 즉 무규범의 상황에서 일탈이 발생하는 경우 부모를 버린다거나 이런 거 말이지. 근데 이건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기보단 가족 윤리에 한해 일부 제 기능을 못하는 규범 때문인 건 거야. 이걸 바꾸면 돼. 통제를 강화시키면 되죠.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시키고 통제를 강화시켜서 부모의 케어를 못하는 경우에 분명히 이거는 의무자가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국가 차원 자체에서 케어할 수 있는 복지 제도를 만든다거나 이런 사회 통제력을 강화시키면 사회 문제, 즉 일탈 행위가 해결된다라고 보는 게 디르켐의 아노미입니다. 근데 두 번째 또 다른 아노미도 있습니다. 바로 머튼의 아노미, 즉 목적과 수단의 괴리 아노미야. 이건 선생님이 잠깐 지울게요. 여기다 그 그림을 그리려고. 머튼의 아노미, 목적과 수단의 괴리 아노미. 이건 뭔데요? 라고 하면 사회의 문화적인 목표. 사회가 빨강이 너무 좋은 거래. 빨강 하래. 성공하래. 좋은 학벌을 가지래. 이런 목표를 설정했어. 그럼 당연히 수단도 그에 걸맞는 합법적 수단이어야 돼. 원래는.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어요. 학벌 갖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렇게 말이지. 그런데 그게 괴리된 상태야. 이런 합법적인 수단이 아니라 이 목표는 받아들였는데 비합법적 수단을 쓰는 거야. 대한민국이 자꾸 성공하라고 하는데 나 성공하고 싶은데 그 목표는 받아들인 거야. 그런데 성실하게 한 게 아니라 사기쳤어. 공부한 게 아니라 컨닝한 거야. 이런 경우 목적은 사회가 요구하는 걸 받아들였으면서 수단은 그에 걸맞는 수단이 아닌, 즉 목적과 수단이 괴리된 상태에서 이런 일탈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게 바로 머튼의 아노미입니다. 자, 생각해봐. 애기가 어느 대학을 가고 싶어. 아니면 아이폰을 갖고 싶어. 아니면 갤럭시를 갖고 싶어. 애기의 개인적인 의지일까? 아니면 사회에 이러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애기들이 그걸 받아들인 걸까? 선생님, 저는요 스카이를 가고 싶은데 이거 제 개인적인 목표인데요? 애기가 만약에 코타키나발루에서 태어났어도 스카이 가고 싶었을까? 이런 겁니다. 즉 거시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입장들은 개인, 너가 의지하고 너가 생각하는 것들도 결국은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너가 대학을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행위도 결국 사회, 대한민국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 영향을 받은 거지.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목표는 이뤄야 되겠다라고 받아들여 놓고선 그에 걸맞는 수단이 없어서 문제. 목적과 수단이 괴리된 상태 머튼의 아노미입니다. 둘 다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는 아니야. 부분의 문제지. 이것만 바꾸면 돼. 통제력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이러한 합법적 수단을 제공해주고 어떤 거냐면 컨닝하지 못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너가 지금 방과후 수업을 해보는 건 어때? 너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지. 이해하셨죠? 아, 그래서 거시적 관점, 병리론, 기능론 두 개 아노미이구나. 아노미는 몇 가지? 두 가지. 디르켐의 아노미와 무슨 아노미? 그렇지, 머튼의 아노미. 무기범의 아노미, 그 다음 목적과 수단의 괴리 아노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갈등론까지 한꺼번에 갈게요. 갈등론. 메인이진 않습니다. 있는 자가 어느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래. 그러니 이 구조 자체를 깨부셔야 된대. 그러면 사회가 좋게 발전할 거다라고 하는 게 갈등론이었잖아. 기억나시죠?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부터 우리 갈등론 정리했습니다. 1탄 이론도 이런 거야.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 때문에 약자는 일탈을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구조적인 문제다. 구조 자체를 깨부셔야 된다. 근본적 개혁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걸 메인으로 다루지는 않고 메인에 왜 이런 거 있잖아. 가불병, 가나, 다. 여기에선 사교론 아니면 낙인이론 아니면 무구범의 아노미, 머튼의 아노미 즉 디르켐의 아노미나 아니면 목적수단의 괴리 아노미 이렇게란 말이야. 그러면 갈등이론은요. 보기 하나에서 애기들을 현혹하는 거야. 아 이건 갈등이론이니까 위에 해당하지 않네. 이렇게 골라내주시는 그런 눈을 키우시면 됩니다. 정리해볼까요? 무규범의 아노미. 규범이 없어서 문제야. 있어야 할 규범이 없어서 문제야. 그러니 객관적 기준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객관적 기준이 제 기능을 못해서 문제니까 더 명확하게, 더 확실하게 객관적 기준을 세워줘야 된다라고 보는 게 바로 무규범의 아노미입니다. 일탈 행동의 발생 원인, 급격한 사회변동에 이건 형광펜 쳤으면 좋겠다. 항상 시작점 자체가 저거거든. 급격한 사회변동 때문에 원래부터 그 역할을 하던 그 규범이 제 기능을 못해서 무규범 상태에서 일탈이 발생해요 라고 보는 게 무규범의 아노미거든.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기존의 지배적인 사회 규범 대표적인 예 효의 기능 상실 이런 문제들이 바로 무규범의 아노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탈 행동 발생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기능론적 입장이고 애기야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병리론이라고도 표현한다.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거야. 제 기능을 못하는 규범 그게 문제야. 그러니 규범 세워야지. 더욱더 확실하게. 급속한 사회변동 선생님이 왜 형광펜 치라고 했는지 알겠죠? 항상 여기서 시작하거든.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해서 기존 사회규범의 부재라는 건 없는 거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무규범. 새로운 규범 사이에 미처 정립되지 못한 무규범 상태에서 일탈 행동이 발생. 규범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문제니까 새로운 규범을 정립하는 것. 사회 규범의 통제력을 회복하는 게 그 대책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무규범의 아노미, 디르켐의 아노미입니다. 일탈 행동을 발생하는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기능론이야 갈등론이야? 기능론. 대한민국 전체는 문제가 없어. 일부의 문제야. 기능론. 병리론이라고도 한다.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은 있다 없다? 그렇지. 있다라고 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해서 규범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무규범 상태에서 일탈 행동 발생.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규범의 통제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죠. 무규범의 아노미, 디르켐의 아노미라고도 문제 출제됩니다. 자 이젠 머튼의 아노미, 목적과 수단의 괴리 아노미. 일탈 행동의 발생 원인, 문화적인 목표는 받아들였어. 그러면 솔직히 제도도 그래야지. 그런데 제도적인 수단이 괴리된 상태야. 잘못된 이걸로 가지고 얘를 쟁취하려고. 이 상황, 비합법적 방법의 시도 때문에 일탈 발생. 일탈 행동을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점, 기능론적 관점 또 똑같이 병리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은 존재한다 안 한다? 하지요. 사기치는 거 당연히 일탈이야. 그 행위 자체 일탈이다라고 보는 객관적 기준 있습니다.
문화적인 목표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수단이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한 상태에서 비합법적 수단으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 문화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의 제공을 통해서 일탈 행동, 그 대책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머튼의 아노미, 목적과 수단이 괴리된 상태.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 접근하는 기능론적 관점이며 병리론이라고도 한다는 거. 애기야,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다 없다? 있다. 문화적인 목표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합법적 수단을 이용해서 그를 쟁취하려고 할 때 일탈이 발생한다고 보는 입장이죠. 자, 이제 마지막 갈등이론. 갈등이론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보기에 나오니까 이건 갈등이론이니까 그 위에 차교론, 낙인이론, 디르케미아노미, 머튼의아노미 어디를 해당되지 않지? 라는 눈을 키워주는 거야. 불평등한 사회 구조, 계급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일탈 행동이 발생합니다. 일탈 행동 발생,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갈등론적 입장이지. 당연히 갈등론적 입장에서 객관적 기준, 일탈이라고 이야기하는 객관적 기준 있지요. 거시적인 관점인데 현상 자체를 분석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 일탈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모순이야.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지배 집단의 이익 보호를 위한 사회 제도 때문에 일탈 발생.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인한 가치 혼란으로 일탈 행동의 원인. 그러니 사회 구조 자체 근본적 개혁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관점? 갈등론적 관점의 갈등이론. 구조적인 측면, 갈등론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라는 거. 객관적 기준은 있다고 보죠. 그런데 일탈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 근본적인 모순, 그 구조적인 모순 때문이다라고 보죠. 그러니 개혁 자체도 아예 체제 자체를 깨부수는, 아예 바닥부터 아예 싹 다 없애버리는, 깨부셔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근본적인 개혁, 구조적인 개혁 등을 추구한다라는 게 바로 갈등이론의 특징입니다. 애기들, 이제 선생님과 함께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냐면 23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왜냐면 정리할 내용이 하나 있거든. 선생님 이거는 아까 다 했던 거 아닌가요? 네, 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리하는 거죠. 어디 한번 다시 보자. 일탈 행동, 일탈 이론 총 몇 가지? 5가지. 갈등 이론 그 자체를 묻진 않지만 보기에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나머지 4가지. 낙인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 그리고 무교범의 아노미, 그리고 목적과 수단의 괴리 아노미, 디르카미의 아노미, 머툰의 아노미 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공통점과 특징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 뭐 빼고 다일까? 그렇지. 낙인 빼고 전부 다입니다. 차별적 교제 이론도, 그 다음 머튼, 디르켐의 아노미도, 그 다음 갈등 이론도 모두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객관적 기준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보는 입장은 그렇지. 낙인 이론. 낙인 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론과도 통하는데 문제 R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일탈의 행위 속성 자체 이렇게 접근하지 않거든. 그러니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 있는 것 그리고 없는 것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 일탈 발생 과정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이걸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탈이 발생한다고 보는 입장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무엇? 그렇지. 낙인 이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 그렇지. 차교론입니다. 여기서 차교론은 차별적 교제 이론이야. 그런데 있잖아 이게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어떤 상호작용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낙인 이론은 부정적 인식에 대한 상호작용이야. 처음 일탈 행동을 벌인 이후에 주변의 사람들이 부정적 인식을 계속 주니까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가 뭘 해도 니네 어차피 그렇게 볼 거잖아 라고 하면서 2차 일탈을 발생시키는 거.
이런 과정에서 2차 일탈자가 된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낙인 이론. 거기에 비해서 차결론은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건 일탈 행동을 학습하는 상호작용이야. 배워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일탈 행동을 학습하는 상호작용이요 라고 하면 차결론만 해당되고 부정적 인식의 상호작용이요 라고 하면 낙인 이론에만 해당돼. 하지만 그냥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일탈 행동에 발생하는 걸 강조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둘 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거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일탈 이론에서 정말 중요하게 묶어서 봐야 되는 내용들 정리했습니다. 이거 지금 페이지 23페이지에 플러스 체크 부분에 넣어져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2로 넘어갑니다. 페이지 1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페이지 16페이지까지 일탈 이론 97번부터 시작해서 123번까지 엑셀표 풀고 선생님과 체크하는 시간 가져봅니다. 선생님이 애기들에게 2분 줄게요. 일탈 이론 총 몇 가지? 5가지. 어디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본다라고 하면 뭐 빼고다? 낙인 빼고 전부 다. 그러니까 무한? 그렇죠. 무규범의 아노미, 목적과 수단의 괴리 아노미, 뒤르켐의 아노미, 머툰의 아노미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차별적 교제 이론, 갈등 이론이 있습니다.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에 주목한다라고 한다면 학습인지 부정적 인식인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네, 낙인 이론과 차별적 교제 이론입니다. 일탈 행동은 비행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거 친구 따라 강남 간 거네. 그지 않아? 친구 따라 강남 간 거나. 이거 뭐야? 그렇지. 차별적 교제 이론입니다. 일탈 행동에 대한 사회적인 반응. 주변의 부정적 인식이겠죠? 낙인 이론입니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럼 선생님 상호작용이면 차결론이랑 낙인 이론 둘이네요? 근데 애기야 여기 뒤에 뭐가 나와? 2차 일탈이야? 그렇다면 뭐만 해당되지? 그렇지. 낙인 이론만 해당됩니다. 사회 규범의 통제력 회복 강조하는 거 뭐라 그랬어? 규범이 없어서 일탈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무규범의 아노미, 뒤르켐의 아노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정상적인 사회 집단과의 교류가 일탈 행동을 억제한다라고 보는 입장은 네, 차별적 교제 이론. 친구 따라 강남 간 거야. 강남 간 친구도 못 만나게 해야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 다음 최초의 일탈 행동보다 반복적 일탈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최초의 일탈 행동 1차 일탈이지.
그 위에 2차 이후지. 그지? 그 이후를 더 강조하는 거 낙인 이론의 특징입니다. 차별적인 제재, 애기야. 차별적 교제 이론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건 차별적 제재야. A에 대해서는 혼내지 않고 B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같이 똑같이 일탈 행동을 저질렀는데도 말이지. 이런 차별적 제재 때문에 일탈자가 나타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건 낙인 이론입니다. 일탈자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 낙인 이론이겠죠. 애기야, 급격한 사회변동 선생님이 형광펜치라고 했는데 얘 무엇? 그렇지. 무규범의 아노미, 디르켐의 아노미입니다. 일탈 행동을 사회적 병리 현상, 애기야. 기능론이 병리잖아. 기능론 2개에 해당되지. 뭐랑 뭐? 그렇지. 아노미. 그러니 아노미 2가지. 무규범의 아노미, 목적과 수단의 괴리 아노미 둘 다 해당됩니다. 일탈 행동이 사회화되는 과정. 애기야, 사회화 뭔지 알아? 학습이야, 학습. 배워오는 걸 사회화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건 일탈 행동을 배웠어요 라고 한다면 네, 차별적 교제 이론이겠죠. 일탈 행동을 계급 갈등의 산물로 본다. 이걸 메인으로 내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선지는 나온다니까. 무엇? 그렇지, 갈등 이론입니다. 일탈 행동의 원인을 부정적 자아 정체성 형성. 내가 뭘 해도 니네들 어차피 다 나쁘게 볼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 낙인 이론입니다.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규범의 정립. 규범이 없어서 지금 일탈이 발생하는 무규범의 아노미겠죠. 그러니 규범을 정립해서 이 일탈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 무규범의 아노미, 디르켐의 아노미입니다.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적인 수단 간의 괴리,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보는 건 목적과 수단의 괴리 아노미 누구 거? 그렇지, 머튼의 아노미입니다. 일탈자의 접촉 차단, 일탈에 대한 대책. 친구 따라 강남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강남 간 친구 못 만나게 한다고. 그러면 얘는 무엇? 차별적 교제 이론이죠. 115번.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불평등 구조, 근본적 변화, 개혁. 당연히 갈등 이론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다 지금까지 기출의 선지들입니다. 메인으로 나온 적은 없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선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가치 습득. 와, 되게 쿨하다. 나도 너 따라서 담배 피우고 싶다. 이래서 배운다라고 보는 거지. 차별적 교제 이론입니다.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강력한 사회 통제, 규범이 없어서 문제니까 규범을 정립해야 돼요. 강력한 사회 통제 이루어야 돼요 라고 보는 입장, 바로 무규범의 아노미, 디르켐의 아노미입니다. 자, 118번부터는 OX로 선생님이 약간 꼬아놨습니다. 어디 한번 봅니다. 차별적 교제 이론과 낙인 이론 모두 일탈은 타인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서 비롯되었다. 타인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둘 다 맞네. 예, O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6월 평가원 선지입니다. 안 어렵죠? 그 다음 119번. 낙인 이론은 일탈자의 역할을 내면화함으로써, 역할이란 건 뭐지? 주변에서 기대하는 행동 양식이야. 부정적인 이러한 인식. 뭐 내가 뭘 해도 니네 그렇게 볼 거잖아. 그럼 하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 낙인 이론 5가 됩니다. 차별적 교제 이론은 일탈에 대한 우호적 가치를 내면화하여서 야, 너 담배 피는 거 되게 쿨하다. 나도 따라서 피고 싶다. 그래서 친구 따라서 담배 피는 거야. 일탈 행동을 배워온 거죠. 우호적 가치 습득한 거죠. 그러니 얘 O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1번. 아노미는 일탈 행동의 원인을 거시적 측면에서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머튼의 아노미, 디르켐의 아노미 둘 다 기능론적 관점, 병리적 현상으로 인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 거시적 측면, 띵동 맞는 말입니다. 낙인 이론은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 일탈 행동의 속성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X, 객관적 기준은 없거든. 마지막, 낙인 이론. 일탈 행동의 구조적인 원인보다 일탈자가 되어가는 내면적 과정에 초점을 둔다라고 한다면 맞는 말이 됩니다. O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선생님과 함께 123번까지 해서 일탈 이론 엑셀표 전부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젠 무엇? 그렇지. 핵심 문제 풀 차례죠. 파트 1으로 와서 26페이지 10번 문제 풀어봅니다. 선생님이 몇 분? 네, 1분 줄게요. 시작!
1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일탈이론 가나다를 도식화한 것이다. 애기야, 일탈이론 밑줄. 일탈이론 하는 순간 애기 머릿속에 몇 가지 떠올라야 돼? 그렇지, 5가지 떠올라야죠. 그 중에서 메인으로 다뤄지는 건 몇 가지? 갈등 이론을 제외한 4가지입니다. 가나다부터 어디 한번 확인해 봅니다. 최초의 일탈이 발생했어. 그런데 사법기관에서 차별적 법이 집행되었대. 차별적 법 집행.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처벌 안 한 거지. 이거 뭐지? 누구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일탈 행위를 보고 누구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하면서 일탈자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거 낙인 이론입니다. 새로운 정체성, 부정적인 정체성이겠죠. 그래서 2차 일탈 발생한다라고 보는 이론이겠죠. 나입니다. 일탈자의 교류가 증가되었어. 친구 따라 강남 간 거네.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동그라미. 배워온 거야. 그래서 법 위반에 대한 호의적인 가치나 태도를 습득하면서 일탈 행동 증가한다라고 보는 입장. 차별적 교제 이론입니다. 물질적 성공에 대한 욕구 증가. 목표는 받아들였어. 근데 성공을 위해서 합법적 수단이 부족하자 비합법적 수단으로 그 목표를 쟁취하려고 하는 거. 이때 머튼의 아노미, 즉 목적과 수단이 괴리된 상태에서 아노미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답 1번부터 확인해 봅니다. 가는 일탈 행동 자체보다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더 문제시한다. 끝났다. 낙인 이론의 특징이잖아. 띵동! 맞는 말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2번 볼까요? 애기야, 차별적 제재는 낙인 이론과야. 누구는 칭찬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누구는 막 혼내고 부정적인 인식을 주면서 그 비군, 혼나고 부정적인 인식을 받은 비군이 2차 일탈 발생하는 거. 그럼 차별적 제재는 낙인 이론인데 이거 나랑 붙이면 안 되죠. 그러니 no,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 차별이라는 단어 헷갈리지? 이렇게 자꾸 낚는 거거든. 이제 낚이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애기들 낚이면 안 됩니다. 3번, 다는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인한 가치 혼란이라고 하면 이게 갈등 이론이야. 구성원들 간의 대립. 그러니 3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다루지 않아도 보기에서 갈등 이론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4번 확인해 봅니다. 가는 다와 달리 일탈 행동의 객관적 기준이 있다? 애기야, 일탈 행동의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 건 낙인 이론 빼고 전부 다야. 그러니 달리라는 말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 낙인 이론은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보는 입장이거든. 그죠? 그러니 얘는 X입니다. 5번, 나와 다는 모두 일탈 행동의 원인을 개인적 차원에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머튼의 아노미 같은 경우는 병리론, 기능론, 구조적인 입장, 거시적인 입장이죠. 그러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젠 11번도 풀어볼 시간입니다. 몇 분 준다? 1분 줄게요. (11번입니다) 이 또한 일탈이론 가나다라고 나오는 순간 애기 머릿속에 5가지가 떠올라야지. 무엇? 낙인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 디르케미 아노미, 머튼의 아노미, 갈등 이론까지. 가나다 확인해 봅니다. 가. 사회가 누군가를 일탈자라고 규정하면 그 사람은 이를 동일시하여 내면화 과정을 거치면서 규정된 것과 같은 특성을 보이게 된다. 일탈은 행위 자체의 속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의 결과이다라고 보는 입장, 낙인 이론이겠죠. 나, 산업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대도시로의 인구 유입, 분업, 개인의 고립 등을 특징으로 하는 변화가 나타난다. 급격한 사회변동.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규범과 역할의 혼란을 겪게 되고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일탈을 저지른다.
규범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 무규범 상태에서 일탈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입장. 무규범의 아노미, 디르켐의 아노미입니다. 다 개인이 법 위반에 우호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일탈을 저지를 수 있다. 친구 따라 강남 간 거죠. 일탈은 개인이나 사회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경험한 학습의 과정을 강조하는 거. 차별적 교제 이론입니다. 1번부터 확인해 봅니다. 가는 일탈 집단 대신 정상적인 집단과의 교류 확대는 가가 아니라 차별적 교제 이론 다가 되지. 1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2번 나는 사회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두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관계는 understanding이 아니야. 여기서 이해관계는 이익과 손해입니다. 갈등론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그지? 그러니 2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3번 다는 일탈 행동 자체보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낙인의 과정? 그건 낙인 이론이지. 다가 아니라 가가 되겠죠. 4번 나는 가와 달리 미시적 관점? 아니지. 낙인 이론이 미시지. 디르켐의 아노미는 것이죠. 그럼 선생님 차별적 교제 이론은요? 교과 과정에서 EBS에서 차별적 교제 이론은 네. 미시적 관점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게 사회학적으로는 거시적 관점으로 보는 이러한 입장도 있다 보니까 평가원에서는 이걸 미시다 것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 교과 과정의 기준은 미시적 관점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거 정도는 알아두는 거. 5번 다는 가와 달리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본다. 띵동. 애기야 이거 진짜 여러 번 나오는 거 느껴지시죠?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다라고 보는 건 낙인 이론 빼고 전부 다라고. 그러니 답은 몇 번? 5번 됩니다. 자 이제 일탈 이론의 마지막 문제. 네, 12번 문제도 선생님이 1분 줄게요. 십 12번 문제입니다. 애기야 12번 문제 4번이라고 한 사람 손. 3번이라고 한 사람 손. 4번 3번 4번 3번. 답은 3번입니다. 왜요 선생님? 왜 4번이 아니죠? 애기들이 이제 일탈 이론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평가원은 애기들에게 너 이거 헷갈려 안 헷갈려? 현혹하는 상황 판단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일탈 이론뿐만이 아니라 기능론, 갈등론, 선진적 상호작용론 이런 부분과도 연결되고 다른 이론들과도 연결시켜가지고 상황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아까 선생님과 풀었던 10번,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론의 내용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답을 고르기가 쉬웠죠? 하지만 이건 각각의 상황마다 이 내용이 달라져. 기억, 왜 답이 아닌지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봅니다. A가 아노미 이론, B가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면 A가 아노미, B가 차별적 교제 이론,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이 일탈 발생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가? 다. 아노미는 아니요 맞고요. 차교로는 얘 맞으니까요.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다 맞으니까 기억 적절한데요? 근데 왜 기억 안 들어가죠? 애기야, 다 질문을 보자. 다 질문엔 A, B, C 다 이야기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 낙인 이론, 아노미, 차별적 교제 이론 중에 하나래. A가 아노미고 B가 차교론이잖아? 그럼 C는 뭐여야 돼? 당연히 낙인 이론이어야 돼. 근데 C가 낙인 이론 여기 아니오라고 할 수 있을까? 얘라고 해야 돼. 이게 왜냐면 시험을 이제 변별력을 가지게 문제를 출제해야 돼.
이 문제 유형은 선생님이 표현할 때 상황 판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떠한 개념 자체를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라기보다는 상황 판단을 통해서 얘를 확인해 줘야 되는 문제이지. 요즘 시험 문제가 이렇습니다. 낚이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기억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니은으로 넘어갑니다. B가 낙인이론 그리고 C가 아놈이라면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여기 일탈자와의 접촉 차단을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보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히 A는 차결혼이 되잖아. 그지? 그럼 여기 A가 차결혼이라고 하면 얘는 얘는 아니요 아니요 라고 대답할 거니까 오! 니은 맞는 말이네요. 띵동. 자, 이제 디귿으로 넘어갑니다. 가가 사회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보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에 예라고 대답한 A는 뭐여야지? 그렇지, 아노미. 여기서의 아노미는 뒤르켐의 아노미가 되겠죠? 무규범의 아노미. 일탈의 원인으로 구조적인 요인을 강조하는가? 나? 아니요. 여기야, 생각해봐봐. 구조적인 요인 강조합니다. 아노미. 그러니 여기 아니요라고 대답 자체가 안 되는 건 거야. 그러니 디귿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 리을입니다. 가가 일탈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일탈의 원인으로 보는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라고 대답한 A는 낙인 이론이어야죠. 다가 문화적인 목표에 도달할 기회 제공을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보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예라고 한다면 목적과 수단의 괴리 아노미, 머튼의 아노미라고 얘기했을 때 B가 아노미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C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나머지 하나 차별적 교제 이론 돼야죠. 그러니 니은, 리을 골라 답은 3번 됩니다. 이 문제 중요합니다. 단순히 개념을 이해했고 이걸 전부 다 알고 있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 판단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 선생님이 또 엄청 강조하거든. 어디에서?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선생님이 상황 판단 문제로만 파이널 모의고사를 막 꼬깃꼬깃 만들었어. 그래서 작년에 선생님 파이널 모의고사 풀었을 때 학생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진짜 좋아요. 막 현장에서 그랬었거든. 이런 것들도 선생님과 연습하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개념 완성이니까 아노미 두 가지가 있구나. 차규론, 낙인이론,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갈등이론까지 일탈이론 5가지 있네. 이런 개념을 정리하는 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선생님과 일탈이론 전부 정리했습니다. 이제 개인과 사회의 관계 정리할 시간입니다.